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 클럽 조별 강연 코호몰로지에서 발표하게 된 숲띄어쓰기 학 어려운 공서체의 황재현입니다. 코호몰로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뭐야 이거? 그렇죠? 코발트. 이걸 들어본 사람은 우리 학교 20명 이하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교 20명 이하기 때문이지. 아마 이제 이게 대학원, 그러니까 수학과를 가도 대학원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학교 수학생들도 들어본 분이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수학 교육 쪽으로 대학원 가시니까. 그래서 솔직히 10명 이하일 거겠는데 약간 넉넉히 20명 이하라고 있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아야 한 명이요. 솔직히 여기 있는. 아니, 저도 잘 모르고 제대로도 모르고 솔직히 없을 것이라고 적을까 했다가 혹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말하는 거죠? 와. 매우 어려우면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에요. 와. 아니 난이도 조절.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학원에 가서 등장해요. 자, 이게 서울대 수학 홈페이지에 있는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가져오는데 대학원 대수학 과목에 호몰로지가 있죠. 그래서 랭이라는 대수학책인데 아주 근본 대수학책인데 그 책에 이제 목차를 보면 호몰로지컬 알제브라 해서 호몰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등장하는 코호몰로지. 네, 여기 보시면 미분 다양체분이라는 과목에서 드럼 코호몰로지가 있고, 이 존 리라는 이 미분 다양체 책에 코호몰로지가 있죠. 한국인인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미스터 리. 심지어 아까 지금 두 개는 500번째였잖아요. 근데 500번째에서도 이제 보면은 코호몰로지가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수많은 것들 중에 살짝 잠깐 나오는 거고. 3, 3, 4일이 뭐로 의미하나요? 네? 3, 3, 4일 좀 보면 3, 3, 4일이 그러니까 3, 3, 4일은 모르겠고 505번이라는 건데 500번 때는 이제 대학원 기초 과목들을 말하는 거고, 600번 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코호몰로지인데 600번 때는 이제 대학원 500번 때 대학원 기초 과목이고 약간 대학원 심화 과목 느낌인데 600번 때는 600번 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대수 이상에서 알렌 해처럼 분이 쓰신 알제브레이크 토폴로지 그 책에 이제 목차에 보면 코호몰로지가 있습니다. 600번 때에 가야 제대로 등장하는 아주 어려운 건데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즈 메달에 이제 코호몰로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2002년 필즈 메달에 블라디미르 오에버스키가 모티비 코호몰로지를 발견해서 2002년에 필즈 메달을 받으셨고요. 2018년 필즈 메달은 피터 숄츠가 프리스마틱 코호몰로지를 이론을 창시해서 필즈 메달을 받았고, 우리 허준희 교수님도 코호몰로지로 정문의 문제를 해결해서 2022년에 필즈 메달을 받으셨죠. 또 이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레 와일즈의 그 논문인데 요게 아마 코호몰로지예요. 요게 코호몰로지. 그래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데도 사용했다. 빨간색에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1830년경 로바체프스키를 비롯한 몇몇 수학자들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했어요. 유클리드 공간이 절대적 공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1896년에 푸엔카레가 현대적인 개념의 N자원 공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몰로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코 호몰로지잖아요. 사실 코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이따 설명드릴 건데, 푸엔카레는 현대적인 개념의 N차원 공간을 정의하면서 각각의 공간 X마다 특정한 숫자들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아내고, 그게 호몰로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호몰로지 설명을 읽어보면 N차원 공간 X의 호몰로지란 이 공간의 특성을 묘사하는 N 플러스 1개의 숫자, 그걸 이제 H를 X, H1X 이렇게 해서 HNX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제가 그래서 그냥 캡처한 건데 왜 구분을 안 하고 썼는지를 설명을 해보자면, 호몰로지와 코호몰로지의 차이인데, 자 이게 아까 그 해처란 책에서 가져왔는데, cohomology is an algebraic variant of cohomology, the result of a simple dualization in the definition이잖아. 그러니까 dualization, 듀얼을 취했다는 거예요. 네? 듀얼이요? 그게 듀얼이 아닙니다. 듀얼은 이제 쌍대인데, 혹시 쌍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 게임할 때 나오는데
뭐더라? 불이앙송 정리랑 뭘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모르는. 기하에서 뭐더라? 무슨 그 외교를 이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어. 이러면 또 나가지나? 어. 그러니까 이게 뭐였지? 저번 주에 보통 이제 나가는 거. 파스칼의 정리랑 불양손의 정리가 상대 관계에 있대요. PMO에 나오는데 아무도 안 들어보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건 수학과 대학원생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얘 간단히만 이해해 볼게요. 간단히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있지만 그냥 화살표 방향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몰로지 정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dn이랑 dn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얘가 호몰로지인데. 근데 여기서 dn이랑 dn 플러스 1 방향을 보세요. 어느 쪽인가요? 화살표가 어느 쪽이죠? 오른쪽. 오른쪽이죠. 뭐? 근데 다음에 어? 얘는 정의가 fdn이랑 f로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fdn이랑 fdn 플러스 1인데 여기서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워요. 화살표의 의미가 뭔데? 화살표? 그러니까 뭔가 약간 함수 같은 거야. 함수 같은 건데 어려운데요. 너 그렇게 하면 유지수야 돈다. 아마 펑터 이렇게 부를 거야. 펑션이 아니라 함수 비슷한 거. 펑터로 부를 텐데 저도 사실 잘은 모릅니다. 워낙 어려운 개념이어서 발표할 거면 알고 오셨어. 아마 펑터가 맞을 거예요. 저거. 그래서 듀얼을 취하면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듀얼을 두 번 취하면 더블 듀얼이라고 하는데 더블 듀얼을 취하면 이제 원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듀얼을 취하면 그 대상에 코를 붙이는데 호몰로지 듀얼을 취해서 코호몰로지가 있죠. 그러면 코코 호몰로지는 호몰로지인가? 코호몰로지 멋이에요. 이걸 하네. 호몰로지 아까 설명 코가 빠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h 제로 x가 1이고 hn x가 1이고 0이랑 n이 아닌 1부터 n-1까지는 k 차원 구멍의 개수의 2배인데 2차원의 구멍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1차원만 1차원만 보겠습니다. 자 얘는 구멍이 몇 개죠?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끝에 1이 있는 거고 얘는 구멍이 한 개죠? 그래서 2배인 2가 나오는 거고 얘는 구멍이 2개니까 2배인 4가 나오죠? 왜 두 개를 한 거죠? 듀얼 시켜버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2배를 한 뭐?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이거 한 번만 잠시만. 이거 쓰려고요? 네. 그 발표자 당신은 발대금이 몇개 하니까. 아 H가 구멍의 개수의 2배니까 2 아니야? 아까 뒤에. 이라 나와. 2 이라 나왔지 않았어? 2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가 왜 2냐고 하길래 발표 구멍이 한 개입니까? 한 개죠. 왜요? 뭐? 얘 놀라야 되겠다 걸? 이 두 번째 그림과 의상 두 명이기 때문이죠. 발표 구멍은 없어요. 왜 없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종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 저 질문이요. 어떤 왜 질문이요? 양 끝에 1을 붙이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궁금한데 왜 역시 1을 붙이나요? 간지니까? 근데 그거는 뭐지? 그냥 참 어렵습니다. 대괄호 0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개념이어서 제가 막 질문하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호몰로지가 앞에 보면 앞장 보면 그 호몰로지 n 차원 공간 설명할 때는 n 플러스 1의 숫자로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 한 개를 표현한 건 안 되는데 왜 네 개가 아니고 세 개인지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요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요 구의 표면, 요 동화식 표면, 요거 구멍 2개짜리 표면. 그래서 2차원입니다. 저게 약간 그 양자역학 배울 때 그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에 쿠사이랑 쿠사이 별표 스타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코모로지의 발전이에요. 여기부터는 약간 역사 얘기 같은데 1920년 중반 에미 레터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설적인 리터? 여성 물리학자인데 수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셨죠. 그래서
코호모로지 HX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모로지랑 코호모로지가 이제 다른 쌍대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냥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약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원래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지만 비슷한 거로 생각하고 아까 근데 숫자로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코호모로지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이해한다. 뭐 어떤 대수 구조를 이해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930년에 아까 봤던 드럼 코호모로지. 드럼이 미적 분학에서 이미 중요하게 사용되던 개념 미분 형식이 코호모로지적 해석을 진입을 발견했는데 미적 분학에도 나온대요 이게. 1930년 중반 믹스니와 체웨의 코호모로지 곱셈 구조가 존재하는 발견됐어요. 체웨라는 분은 진짜 전설적인 분인데 수학 공부하다가 체웨라는 사람이 나오면 도망가야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벨군이 뭐임? 아벨군? 아벨군은 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군은 어떤 군반체 올라가네요. 여기다 이게 가 있는 거. 군은 이건 왜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았어. 군은 이제 어떤 집합의 연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일단 결합 법칙이 만족하고 이 됐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법칙들이 만족하는 건가? 기억이 안 나. 지난시에 무슨 뭘 배웠지? 그다음에 결합 그다음에 이제 항등만 존재하고 이렇게 이런 여건도 존재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이게 다 여기까지 하면 만족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는 여기까지 하면 항등화 그룹인 거고 이라는데 이제 교환법칙까지 되면은 이제 교환까지 되면 그걸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아벨 그냥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다 외우고 있네. 코모로지 발전 계속 아까도 발전했죠.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1940년 중반 아일렌버그와 스티너드가 알려진 많은 코모로지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이론이 완성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또 전설적인 분이 나오는데 르레이는 2차 세계대전에 전쟁 포로로 1940년부터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미 N차원 공간 X와 그에 달린 이미의 시프 F에 대해서도 똑같이 코모로지 HXF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원래 공간에 대해서만 정의했는데 그에 달린 이미의 시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달려있고 이거 안 돼요 이거. 뭐? 알고 있죠 엄청 하여튼 거기 달린 시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시구가 뭔가 그래서 1950년을 기점으로 코모로지 이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는데 수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코모로지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수학계 양자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간 X의 코모로지는 이 공간의 특성을 묘사하는 대수학적 객체 HX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수학적 객체겠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정확히 뭔지는. 그래서 너무 많은 코모로지 이론이 등장해요. 1960년 그로센딕은 에탈 코모로지를 정의했고 1950년에서 1970년에는 차우 풀턴 피어슨이 차우 그룹이라는 새로운 코모로지를 개발했고 1980년에는 고레스키와 피어슨이 교차 코모로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많은 코모로지들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1970에서 1980년 델린 어떻게 했더라? 하여튼 델린과 그리프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코모로지 이론을 융합하면 하나의 새로운 코모로지 이론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된 것도 많은데 두 개 합치면 새로운 것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야, 뭐? 그래서 이걸 수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범코모로지 이론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공간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이제 아주 커다란 이론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다 보니까 아주 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읽어보면은 각각의 공간 X마다 단 하나의 범코모로지 이론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발견된 나머지 모든 코모로지들은 이 범코모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춘 그림자를 관찰한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범코모로지 이론이 실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갈 산이 많아요. 너무 수상적인 발언이네요. 그래서 어떤 넘어갈 산이 어떤 건지도 가져왔습니다.
이 허치 컨젝처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슬라이드 필터 묘. 이게 꼬치 추측 건데 아마 그게 뭐죠? 어찌 추측? 그렇죠. 좋을 게 꼬치 추측인데 이는 밀레니엄 7대 이 해결 난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2000년에 밀레니엄 7대 난제가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꼬치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죠? 어찌 추측? 정확하게 뭔지를 알려면 글쎄요. 제가 볼 때 대학원생 이상의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위키피디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기존의 코홈홀로지 이론들이 수학의 많은 분야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이를 통합해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간 물리학자들이 하나의 물리 이론을 만들려는 이유랑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개념의 통합을 향한 수학자들의 순수한 도전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미해결 난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개념의 통합을 향한 수학자들의 순수한 도전 정신인데 이건 이제 학자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랭렌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학계 대통합 이론이라고 불리는 건데 아주 많은 분야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이거는 아까 성우가 말해줬다시피 물리학에서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죠. 우와. 뭐 물리학자들도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띠로리 오브 에브리띵? 티로리요? 티로리. 그래서 많은 미해결 난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아주 많은데 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서 그냥 좀 읽어보자면 뭐 허버스 10회 개발로 분해 정리 발견되고 프랑칼의 쌍배 정리가 일반화되기도 하고 뭐 고다이라 소멸 정리와 분해 정리가 일반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은 걸 해결해 왔고 이 범호로지 이론을 만들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아주 많은 예결 난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난제들을 해결할까 생각하시죠? 그래서 중요하게는 이제 아까 말하기에 이제 제일 중요하죠. 범위는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사실 중요하잖아. 세계 7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7대 난제니까. 그걸 풀면 우리 생활이 뭐가 달라지죠? 이제 교과서에 아주 많은 게 달라지고. 질문인데 이제 이런 수학자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건 어디서 지원을 받나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수학자는 배고프다. 나도 배고픈데.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현대 코모로지. 현대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코모로지를 설명하고 있는가인데요. 세 번째 설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왔고 이제 세 번째 설명인데 공간 X의 코모로지란 이 공간에 달린 모든 시프들의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카테고리 HX를 의미한다. 아까 이거 그래서 쉬프가 아까 막 뭐야? 얘기한 시프가 뭐야? 아까 어디 있었죠? 르레이라는 사람이 쉬. 있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2차 스키에 대한 전쟁 포로로 감옥에 있으면서 발견했던 이런 얘기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현대 설명으로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시프가 되게 있어요. 시프가 근데 정확하게 뭐죠? 그런 어려운 질문. 시프가 여러 개 달려있어요, 심지어.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공간에 달린 시프들의 상호작용이 코호모로지라는 거고 심지어는 공간과 다른 공간과의 상호작용도 코호모로지라고 해요. 여기 이 정의는 빠졌지만 이런 것도 코호모로지고 이런 것도 코호모로지입니다. 질문. 어떤 질문이죠? 왜 다른 공간 Y에서 X로 가는 그쪽 그 코모로지는 왜 한 방향밖에 표시가 안 돼요? 이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 그린 게 아닐까. 이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될 텐데. 니가 야 아니, 이거에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너무 어려운 이론이라서 제가 함부로 해석하기가 좀 네, 그래요. 잘못 이제 나. 근데 저걸 만든 사람도 그림을 잘못 이해하고 그린 있을 수도 분이 있잖아. 수학과 교수님인가 하여튼 대단한 분이시니까 뭐? 지금 수학과 교수에게 토를 당했다 이건가? 근데 이 그림 받아들이는 걸로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게 된다라고 표시한 거지. 사실 공간에서 다른 공간 Y라는 거는 공간 Y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간 X가 다른 공간 X이기 때문에 그 코올로지가 아마 다 들고 완성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그림상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네. 걸 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주의가 코모로지는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지가 질문하고 지가 이렇게. 오늘 날에도 수학자들은 이 문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비드 힐버트라는 사람의 묘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뭐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뜻은 네? 아는데 뭐? 뜻은 아는데
뜻이구나. 어이. 뜻이 그냥 제가 찾아봤어요. 미슨.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고 싶죠? 뭘 알아야 돼? 콩물원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은 야 저기 이름 좋겠다. 그러니까 저거 연구하다가 죽으신 분이. 전설적인 수학적으로 수학에 아주 많은 분야에 기여를 하셨고 일버트가 막 21개 문제 같은 그 문제들을 쭉 남겼는데 그 문제가 정말 수학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마지막 수학의 모든 분야를 했던 수학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전설적인 수학자죠. 와. 참고 문헌을 했는데 요맨 첫 번째 글을 많이 참고했죠. 요 첫 번째 글의 흐름을 따라가 아까 그 문제의 사진도 저기서 가져온 거. 아마 이분 김현주란 분이 하여튼 수학과 교수님이실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스터디 클럽 고별 강연인 만큼 또 이제 쭉 제가 했던 스터디 클럽 발표들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건 못 찾았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아폴로니스의 중선 정리와 스튜어트의 정리를 발표했고 1학년 2학기에는 제가 스크를 안 했고 2학년 1학기에는 현대 대수학과 미적분학을 시를 곁들여 제가 영상이 그리고 이거 2학년 2학기에는 수열이와 함께 미분 기하를 했었고 이거 마지막 이렇게 오늘 수학 스터디 클럽 고별 강연에서 호모로지와 코호모로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까지 저의 스터디 클럽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끊어? 끊어.